보수적이라고 평가받는 민사 판례 연구회 출신인 재판관들도 동일한 취지의 판단을 해요. 이러한 결정이 일부 민변이나 우리법 연구회나 국제법 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에게만 한정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핵심을 잘못 이해하고 아니, 계신데요. 제 질문의 핵심 먼저 답을 해주세요. 그거에 대한 답을 네. 드리는 거니까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취지가 지금 이거는 왜 그분들이 아예 판단을 안 하고 각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저희는 이 장관님, 답을 듣기 위해서 장관님, 여러 가지 가능한 장관님, 법적 구석을 했던 겁니다. 장관님, 제가 질문한 게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질문한 거는 민변 또는 국제법 또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 재판관들만 그런 취지로 판단했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게 아니지 않냐 하고 여쭤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적격의 문제에 대한 그러니까 판단 제가 질문한 거에 답변을 하셔야죠. 다양할 수 있다고 장관님, 생각하고 제가 질문한 거에 제발 좀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를 편을 들었다고 하는 거는 저는 그분들에 대한 모독 장관님, 제가 질문하는 것에 제발 답변을 좀 해주셔야 저는 다른 질문을 하죠. 저는 제가 답변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다고 자,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 보죠? 그러면 다른 거를 차라리 여쭤보겠습니다. 미디어 오늘 장관님, 저도 권한쟁의 심판 결과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김승원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긍정을 하셨어요. 뭐라고 아까 질문하셨냐면 검사의 수사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다라고 이번 권한쟁의에 관련된 결정에서 나왔는데 그 부분을 존중하냐라고 질문하자 그렇다. 통구인 적격을 부인하신 부분이니까 그 결론에 대해서 제가 당연히 존중하고 취지에 맞게 집행할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 심지어는 국민의힘 당대표까지도 이 결정 자체가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편향된 결정이다라는 취지로 자꾸 얘기해요. 오늘 장관님도 듣다 보면은 4명의, 그러니까 장관님의 편을 들어주는 주장에 동의하는 그런 재판관님들의 결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의미를 두시는 반면에 5분의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은 한다고 하시면서도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을 토로하는 등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 헌재 결정문에도 이번 헌재 결정 취지와 유사한 사전에 4번의 결정이 있었다고 언급이 돼 있고 제가 그 결정례들을 찾아봤더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민변 출신이거나 국제법 학회 출신이거나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 재판관들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17 헌바 196 사건의 경우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몫으로 임명된 재판관도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결정을 내렸었고 그 이전에도 보면 검사 출신인 재판관들 그 다음에 보수적이라고 평가받는 민사 판례 연구회 출신인 재판관들도 동일한 취지의 판단을 해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뭐 김기현 당대표님이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러한 결정이 일부 민변이나 우리법 연구회나 국제법 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에게만 한정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핵심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데요. 제 질문의 핵심 먼저 답을 해주세요.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리는 거니까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취지가 지금 이거는 왜 그분들이 아예 판단을 안 하고 각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저희는 이 답을 듣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능한 법적 구석을 했던 겁니다. 제가 질문한 게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질문한 거는 민변 또는 국제법 또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 재판관들만 그런 취지로 판단했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게 아니지 않냐 하고 여쭤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적격의 문제에 대한 판단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질문한 거에 제발 좀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를 편을 들었다고 하는 거는 저는 그분들에 대한 모독 같고요. 장관님, 제가 질문하는 것에 제발 답변을 좀 해주셔야 저는 다른 질문을 하죠. 저는 제가 답변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 보죠? 그럼 다른 거를 차라리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과거에 아까 이제 김의겸 의원님 여쭤보신 것처럼 같이 근무를 하셨던 분이잖아요, 정순신 변호사가, 그죠? 중앙지검 250명 있는 검사예요. 제 얘기 좀 듣고 좀 답을 했어요. 자, 그리고 그 당시에 보도도 나왔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이 근무했고 또 보도도 나왔으면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인지상정일 겁니다. 자, 우리 권순정 기술실장님, 작년 국정감사 때 그때 출석하셨을 때 제가
왜 여쭤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론 보도에 검찰 관련 무슨 보도가 나오면 살펴보냐, 사실 확인하냐, 이거 혹시 누구 지시가 있으면 그런 걸 하냐라고 했더니 어떤 취지로 답변을 하셨냐면 기본적으로 검찰과 관련된 모든 보도에 대해서 대변인실에선 진위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특별히 지시가 없어도 한다고 하셨어요. 자, 아까 이제 KBS 보도를 김의겸 의원님이 잠깐 보여주셨는데 고위 검사라는 표현이 있었고 그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럼 제 생각에는 뭔가 진위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 확인되는, 아까 그때 작년에는 그게 시스템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으니까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그 보도가 났을 때는 대변인실에서 뭐 대변인으로 근무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측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이때도 그냥 단지 권순정 기조실장님이 어떤 업무 패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 검찰 내에는 그런 게 시스템적으로 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뭐 추측을 말씀드려도 된다면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보도 자체가 그 당시는 정순신 그 검사의 그 본인의 무슨 비위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던 걸로 그렇게. 아니 근데 그 당시 보도 취지는 네네. 고위 검사가 그 아버지로서 뭔가 이 사건 진행을 막고 있다라는 취지의 보도였어요.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의 보도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대변인이 어떻게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본인 문제가 아니라 자녀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확인을 안 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당시 대변인한테 물어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보도도 있었고 했지만 아무런 사실도 파악하지 못했다. 이후에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파악하지 못했다. 이거는 사실은 장관님이 처음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 때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 아닙니까? 저 투명화 문제는 과거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인사 실패가 있었지만 이런 정도로 원인 분석되거나 이렇게 진지하게 논의된 적은 없었죠. 당연히 투명화된 것은 맞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 문제가 개인 송사 문제의 문제고 게다가 제가 알았더라도 제가 내용에 관여하는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게다가 어느 직역에 간다고 찍어서 저희한테 의뢰가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이라면은 개인 송사라든가 가족 문제라면 이게 또 걸러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잘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